자, 이번 시간은 332조 5번부터 같이 해볼게요. 11월 7일 거래입니다. 특허권을 스마일에 매각했습니다. 아까 11월 6일 거는 유형자산의 매각인데 지금 이 문제는 무형자산의 매각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를 250에 세액 25만원을 발급했고요. 그러니까 250만원에 처분한 거예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장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아야 회계 처리를 했듯이 특허권인 무형자산은 취득금액은 알 필요가 없어요. 장부금액만 알면 됩니다. 장부금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취득금액에서 특허권의 최초 취득금액에서 무형자산 상각비를 뺀 거죠. 그리고 왜 장부금액만 알면 되느냐? 우리가 유형자산은 간접상각을 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함께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차감을 하거든요. 그러나 무형자산은 우리가 직접 상각이라고 하죠. 직접 상각. 직접 상각하기 때문에 차감 계정이 없습니다. 차감 계정이 없고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에 가면은 기초금액에다가 장부금액을 넣어놔요. 그 전기에 상각하고 남은 장부금액. 이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이런 차감 계정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직접 상각의 경우에 우리는 무형자산 처분 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이거 메인 매출준표에 입력을 11번 과세매출로 입력을 해야 되죠. 자, 메인 매출준표 날짜를 11월 7일로 하신 다음에 유형은 11번, 품명에는 특허권, 공급가액에는 250만원이죠. 250만원에 매각했어요. 부가세는 25만원이고 합계가 275만원. 거래처는 스마일에다 매각했죠. 스마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그래서 1번. 분계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혼합분계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혼합분계로 한 다음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둬요. 그런데 대변의 상품 매출이 아니라 특허권. 그리고 250만원짜리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장부금액이 얼마예요? 300짜리를 매각한 거예요. 여기를 300만원으로 고쳐요. 그리고 차변에다가 우리가 현금을 얼마 받았어요? 대금이 요거죠. 부가세 포함해서 275만원의 현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101번이 275만원. 이 금액을 받은 거니까. 자, 밑에 차액이 나와 있어요. 이제 무형자산은 차감 계정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한 줄이 빠지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서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섯 번째 줄에서 정리가 됩니다만은 무형자산은 네 번째 줄로 끝나네요. 자, 이 50만원은 뭘까요? 마이너스 났죠?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손실은 차변이니까 3번 차변에다가 무형으로 검색해 보시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952번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50만원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혹시 거래처나 합계 금액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십니다.
자,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왜 50만 원이냐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이게 처분 금액이죠. 공급가액이. 공급가액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볼까요? 예, 장부 금액은 아까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300만 원이다. 250 처분 금액에서 30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5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은 큰 번호 3번 11월 8일 거래로 넘어갑니다. 자, 11월 8일 거래를 읽어보면은 주식회사 신한상사의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 이번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어요.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계산서 매출입니다. 계산서 매출은 여러분 13번 유형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형이 바뀝니다. 자, 11월 8일로 날짜 고치세요. 11월 8일 유형이 11번. 분명에는 면세 상품이라고 써줄까요? 공급가에게는 200만 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신한상사에다가 매출했죠. 신한. 전자계산서인가요? 네, 전자계산서 맞으면 1번 전자입력. 분계는요, 서울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혼합. 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아이고 이게 뭡니까? 유형이 13번인데 제가 이 부가세가 있으면 안 되죠. 유형을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여러분도 13번으로 잘 하셨나요? 예, 면세 매출이에요. 13번. 제가 면세 상품인데 이걸 과세 매출로 하면 안 되죠. 13번 면세 매출. 예. 계산서 매출은 13번이랍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유형을 고치면 밑에 분계가 달라집니다. 부가세 예수금 없어지고 상품 매출만 남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이 200만원. 탭키 눌러서 이 거래처는 수정해야 돼요. 보통예금은 서울은행 보통이 되어야 된다. 서울은행 보통. 서울은행 보통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200만 원이고요. 차변의 보통 예금 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네, 아까 유형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에 11번이 아니고 13번. 계산서니까. 계산서 매출은 13번이에요. 다음은 11월 9일 거래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증빙이 이번에는 매출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바뀌었네요. 11월 9일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 공급 대가로 22만 원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우리카드 사건으로 발급했습니다. 그래요. 자, 개인에게 신용카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형이 17번인 거 아시죠? 자, 11월 9일로 바꿔주세요. 날짜를 11월 9일. 유형이 17번입니다. 카드과세 매출은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를 물어보거든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우리 카드사 하나밖에 없네요. 확인. 분명에다가 상품. 수량 단가는 모르고 공급 대가를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해야죠. 22만 원.
거래처는 김영철. 전자세금 아니죠.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카드 매출은 4번 카드 분계. 자, 밑에 분계 내용을 보면은요. 외상 매출금 22만원 우리카드사 맞습니다. 우리카드사로부터 22만원 아직 안 받았어요. 부가세 예수금 2만원 네 맞습니다.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죠. 상품 매출 20만원 수익 발생. 예, 공급가액은 수익이죠. 분계 이대로 두시면 되죠. 다음 11월 10일로 넘어갈까요? 자, 매입 세금 계산서 이제 매입이네요. 세금 계산서 매출이 아니고 이제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11월 10일 날입니다.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여러분 지급된 계약금은 뭐예요? 선급금이다. 예,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다. 이거 그 다음에 지급된 계약금이니까 급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급금. 이거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외상으로 했습니다. 선급금하고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이건 매입거래니까. 그래서 선급금, 외상 매입금 분계가 돼야 되니까 혼합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를 11월 10일로 날짜 수정하시고 11월 10일 유형은 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니까 51번 과세매입. 품명에는 상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수량 단가 모르니까 지나가고 공급가액은 250만원 2500 플러스. 거래처는 맘모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1번. 분계는 계약금과 외상매입금이 있으니까 혼합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네,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처리하죠. 그 다음에 상품을 샀으니까 차변의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의 증가가 되죠. 자, 대변. 선급금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산 감소. 선급금 계정 대변에다가 20만원 정리하고 거래처는 맘모스 그대로 두고요. 또 대변. 잔액은 외상으로 매입했죠. 외상 매입금 251번. 금액은 밑에 차액 나오는 거 전부 입력하면 돼요. 2550 플러스.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 고칠 것은 없는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11월 11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마이너스 20만원으로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 대금과 상계하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 분계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거예요. 날짜는 11월 11일이고요.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건은 51번. 예,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니까 51번. 품명에는 상품.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는 마이너스 20만원. 거래처는 맘모스. 전자세금은 1번.
전자세금 계산서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외상대금과 상계한다. 외상분계 2번. 보면은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났죠. 22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에서 마이너스 2만원. 상품 자산에서 마이너스 20만원. 네, 다음은 3번 11월 12일 거래 보겠습니다. 3일공업사에서 영업부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자 근데 여기 그 배기량이라고 하죠. 여기 5인승인데 1000cc 이하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승용차예요. 승용차 중에서도 1000cc 이하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에 해당이 안 되는 승용차이므로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자, 수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수익적 지출.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50만원에 5만원짜리를 발급받았어요.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날 결제할 예정입니다. 혼합으로 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죠. 이걸 외상매입금으로 하면 안 되죠. 상품이 아니니까. 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 51번 유형으로 입력합니다. 자, 날짜는 11월 12일이고요. 유형은 51번 과세매입. 품명에는 승용차 수리. 공급가액에는 50만원. 거래처는 3일공업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1번. 자, 분계는 다음 달에 결제할 예정이므로 혼합. 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은 5만원 자산 증가시키고요.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 비용입니다. 자, 800번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영업부 승용차니까요. 800번대. 그리고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대변에 다음 달 10일 날 결제하려면 미지급금으로 부채 잡아야 되죠. 253번 미지급금. 금액은 55만원입니다. 탭키 누르셔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3일공업사로 제대로 되는가 보시고요. 차변과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가야 돼요. 네. 이거 면세라서 면세가 아니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있어야 되는 거. 이 매입세액을 만약에 공제받지 못하는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였으면 여기 유형이 54로 불공매입으로 입력을 했겠죠. 그러나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니까 51번 과세매입으로 해서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있어야 맞는 것. 그리고 공급가액은 상품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 수익적 지출이니까요.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했으면 차변이 차량 운반구 자산이 됩니다. 다음 11월 13일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월 13일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이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여기 작성일자 납기일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그러면 작성일자 기준으로 요 전화요금은 미지급금으로 인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청구서는 하단을 잘 읽어보시고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증빙은 청구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매입이고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것이니까 51번 유형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작성일자 기준에서는 이것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통신비이기 때문에 미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이고 차변은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 처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11월 13일 메인 매출전표에다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11월 13일로 고치고 유형은 세금계산서 과세매입이니까 51번, 품명에다가는 전화요금, 수량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155400 거래처 코드에다가 KT, K로 입력해 볼까요? 네, 주식회사 KT.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이 되죠.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자, 분계는 미지급금 분계를 해야 되니까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혼합해 주시고.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맞죠? 그런데 상품이 아니라 이거는 통신비입니다.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인데 영업부 전화요금이죠. 814번.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은 작성일자 기준으로는 미지급금이에요. 253번 미지급금. 금액은 합계금액이죠. 170940.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KT 되었는가 보시고 차변과 합계,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가도 봐야 된다. 다음 날짜 11월 14일 거래로 가겠습니다.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회계학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 80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계산서 받았으니까 계산서 매입은 53번. 유형이 달라지죠? 자, 11월 14일로 날짜,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11월 14일로 하시고 증빙이 다르면 유형이 달라집니다. 계산서 매입은 53입니다. 분명에는 회계교육이라고 할까요? 회계교육. 수량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80만원. 거래처에는 한국회계학원.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도 전자에 해당이 되니까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분계 유형은 1번 현금 분계하면은 출금전표로 작성이 되겠죠. 그런데 개정 과목은 상품이 아니라 교육훈련비 회계부서니까 800번대로 825로 개정 과목 코드를 고치면 됩니다. 출금전표 그대로 두시고. 다음 15일로 넘어갑니다. 자, 11월 15일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 개업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10만원짜리를 받았어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이것도 현금 분계하면 되겠네요.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53번이에요. 자, 날짜를 우선 11월 15일로 먼저 고치고요. 유형은 계산서 받았으니까 53. 분명에다가는 화분이라고 씁니다. 수량 단가는 지나가고 금액에다가 10만원. 거래처는 해피농원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산서였네요. 그러면 1번 전자입력.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분계 1번 현금 분계. 그러면 출금전표 작성이 됐는데, 자, 화분은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산 거니까 접대비로 바꿔야 돼요. 상품이 아니라 접대비 813번. 매출거래처에 접대하는 것은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래서 813번으로 하셔야 된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거 11월 16일 걸로 갈게요. 11월 16일 도교 갤러리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를 구입하고, 이번에는 종이계산서네요. 종이계산서 30만원을 발급받았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네, 이것도 접대비는 접대비인데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53이 되는 겁니다. 53. 자, 날짜는 11월 16일로 고치시고요. 유형은 53. 계산서 매입은 53이다. 분명에다가 동양화 하면 되겠다. 공급가액에다가 30만원. 거래처에는 도교 갤러리에서 샀죠? 도교 갤러리. 전자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세금은 지나가요. 그냥 비워두세요. 자,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혼합으로 분계해가지고 미지급금 처리해야죠. 자, 상품을 접대비로 먼저 바꿔야 되겠네요. 800번대 접대비 813번으로 바꾸시고,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 잡아야죠. 미지급금이 30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도교 갤러리로 코드가 들어가도록 해야 돼. 차변 대변 합계 30만원 딱 나와야 돼. 네. 계산서 매입 53번 유형 해봤네요. 3개 해봤어요. 자, 다음 날짜로 또 넘어가 볼까요? 11월 17일로 갑니다. 주식회사 진로마트에서 상품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어요. 자, 이번에 거래처에다 선물할 거를 사고서는 계산서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 매입인데 부가세를 공제 못 받죠? 접대비 관련된 거니까. 이럴 때 유형이 54예요. 세금 계산서인데 이 세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때 54. 자, 그러면 11월 17일 54 유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날짜를 11월 17일, 유형은 54, 불공이라고 하면서 사유를 선택하는 창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접대비 관련이라는 사유를 선택해 줘야 돼요. 9번째 클릭, 그리고 밑에 선택.
그리고 품명에다가는 선물 세트 하면 되겠네요. 선물 세트.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요. 공급가액에다가는 50만원 하면 되겠죠. 500 플러스. 그리고 거래처에는 진로마트가 됩니다. 진로. 전자세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1번. 분계. 네, 외상으로 샀습니다. 선물 세트를. 그러나 외상 분계하지 않습니다. 접대비니까. 혼합 분계. 3번 혼합. 자, 우리가 불공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분계가 안 돼야 되고 부가세가 공급가액하고 더해가지고 접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품을 접대비로 바꿔요. 813번.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죠. 외상은 미지급금, 금액은 55만원입니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진로마트 되는지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55만원으로 일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날짜로 넘어갈까요? 18일. 네, 11월 18일이고요. 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SM5 5인승 2000cc. 예, 1000cc 넘었죠? 이걸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할부는 그럼 뭐지? 미지급금이에요. 예, 미지급금. 네, 할부도 외상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삼성자동차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세금 계산서를 받긴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예. 1000cc 초과 승용차 구입이니까. 그래서 54 불공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자, 날짜는 18일이고요. 유형이 54가 됩니다. 그리고 사유가 이겁니다. 3번에 있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이거 클릭하고 선택해줘요. 품명에는 승용차. 공급가액에다가는 3천만원. 30 플러스 플러스. 거래처에는 삼성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네요.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미지급금 분계를 해야 되니까 혼합으로 해야 돼요. 3번 혼합. 자, 상품을 차량 운반구로 바꿔야죠. 자산으로 잡아야죠. 208번 자산 차량 운반구. 대변 253번 미지급금.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예, 할부도 외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3,300만.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자동차가 됩니다. 차변 대변 합계가 3,300 나왔죠? 부가세 분계가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요 부가세는 공제를 못 받는 거니까 차량의 취득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날짜로 갈게요. 19일 날입니다. 11월 19일입니다. 3일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짜리를 수리, 그런데 수익적 지출이래요.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다 이 말이죠.
전자세금계산서를 30만원에 3만원짜리를 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카드로 결제했어요. 네, 카드 분개하면 되죠. 자, 그러면 11월 19일 날짜 고치시고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54. 이번에도 불공제 사유는 똑같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선택. 분명에는 승용차 수리 이렇게. 공급가액에는 30만원. 거래처의 코드에는 31054. 자, 31054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받은 거죠? 전자세금란에 1번. 분개는 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으니까요. 카드 분개. 밑에 보시면 4번이 카드 분개죠? 네, 카드 분개 해보시면 미지급금, 그런데 31054의 미지급금이 아니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카드사의 미지급금으로 거래처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삼성카드로 바꾸겠습니다. 31054가 아니라 거래처가 삼성카드가 돼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유형을 만약에 카드 구입인 57번 유형으로 했다면 그때 삼성카드를 우리가 입력해가지고 이걸 바꿀 수, 반영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고요. 불공이기 때문에 이 카드사를 입력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분개해서 카드사를 거래처로 고쳐야 됩니다. 미지급금 거래처를.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도 차량 유지비로 고쳐야죠. 상품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800번대가 판매관리비예요. 이 승용차는 관리부 승용차니까 800번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네, 다음 날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20일로 갈게요. 주식회사 한국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3500cc짜리를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분 렌트 비용, 렌트라는 건 빌리는 거죠. 임차료입니다. 11월분 렌트 비용은 계정 과목은 임차료예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50만원에 5만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이 5만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승용차 1000cc 초과 승용차 임차료니까.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그것이 54죠. 자, 11월 20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11월 20일 유형이 54. 자, 불공제 사유 똑같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선택하시고 품명에다가 승용차 렌트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승용차 렌트비 공급가액에는 50만원. 거래처에는 한국렌트.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나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네요. 1번. 대금은 어떻게 했나요? 현금으로 지급했군요. 현금 분개. 1번. 자, 출금조표인데 이 렌트비는 상품이 아니라 임차료. 800번대. 819번 임차료로 처리합니다. 임차. 승용차 임차료, 토지 임차료, 건물 임차료, 임차료로 정리하십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 11월 21일
대표이사 박상준이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종이네요. 이번에는 종이 세금 계산서를 300에 30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어요. 자, 대표이사가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골프 장비를 사온 거예요. 근데 이 골프 장비를 종업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같이 사용할 거라고 한다면은 복리후생비 성격이 있으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개인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산 것은요,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예.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에 대표이사로부터 요 330만 원을 회사에서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11월 21일. 날짜는 11월 21일이고요. 유형은 공제받을 수 없는 54번 불공 세금계산서가 되고, 이번에 사유가 여기 세 번째 있는 번호 2번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네, 요걸 선택해야 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선택하시고요. 품명에다가 골프 장비. 공급가액에는 300만 원. 3 플러스. 거래처는 모든 골프. 모든 골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네요. 종이니까 이건 비워둬야 되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외상분계하면 안 돼요. 3번 혼합. 자, 상품이 아니라 이것은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로 거래처를 걸어줘야 돼요. 거래처 코드 박상준. 모든 골프를 거래처로 두면 안 돼요.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박상준으로 고쳐야 돼요. 자, 차별은 됐고요. 대변을 뭘로 처리하느냐? 이거 이제 모든 골프에다가 우리 회사가 어쨌든 돈을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서 입금을 시켜주든, 아니면 우선 회사 돈을 먼저 입금을 시켜주든, 우리가 외상으로 산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죠. 예, 그래서 미지급금 253번 330만.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모든 골프가 맞아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모든 골프가 맞습니다. 가지급금의 거래처가 박상준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좀 빨리빨리 하는 셈인데 여러분 아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빠르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고. 그리고 질문도 하시고. 네, 여러분 질문 없으니까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그 설명하고 나가니까 질문하시면 돼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6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